이번 행복기술 시간인데 이걸 개인 기술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지.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에 행복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싶다. 누가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상에서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또 많이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래 너무 참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가 문득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는 게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 뭐 정말 바쁘게 힘들게 돼.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한테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역할 말고 아내로서의 역할, 또 가족관계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탱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행복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으로만 머물지 부모님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황량하거든요. 행복감이라는 것이 좀 마음속에 좀 있어야지만 생각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까칠해?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도 그런 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까칠해지고 싶겠습니까? 그죠? 마음속에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아이하고 오늘 저녁 좀 따뜻하게 잘 보내고 싶지만 그럴 마음이 여유가 또 없잖아요, 그죠?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거의 사막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정원에 꽃도 좀 피고, 그렇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런 있어야지 그 정원에 나가고 싶지. 정원이 그냥 사막과 같고 또는 이런 막 잡초만 무성하고, 그렇죠. 뱀 나오고 이러면 안 나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우리가 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뭐 이제 이렇게 좀 고생하고 뭐 행복을 좀 참는다. 이거 참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데 일상이 뭔가 좀 활기가 있고 그렇죠. 그러려면 최소한의 행복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행복은 나중에 일단 지금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행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행복은 영원히 없다. 오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이제 그 연구들을 많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행복의 조건, 그 행복의 조건을 실제로 성취한 사람들조차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에 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행복을 마치 삶의 활력소, 이 행복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123 매직이라는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죠. 그렇죠. 이 123 매직에서 1, 2단계는 저희가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단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행복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모 아이 사이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이가 돼야죠. 그렇죠? 뭐 삶에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자녀와 이 가족이 불행하다면 가치가 있을까? 가족 관계에서 서로의 행복을 채우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이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를 찾겠죠.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위기를 불러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옛날에는 아주 그 어려운 가정 환경이지만 아주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라도 행복감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길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중하고 공감하고 대화도 됐어요. 근데 행복을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본다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펠럽 박사의 1, 2, 3 매직이라고 하는 양육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1, 2, 3 매직, 그리고 부모를 위한 1, 2, 3 매직을 번역을 했고 청소년을 위한
책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냥 내 경험에서 이것이 좋다가 아니라 임상심리학자가 실제로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경험해보고서 만들어진 거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2, 3 매직의 첫 번째는 문제행동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내지 않고 조절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권장행동 강화. 아이의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좋은 습관이 없으면 맨날 화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랑으로 연결되기.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윌리엄 필럽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어 문제행동 조절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1, 2, 3으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단계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애정 표현 많이 하기, 매일 안아주기, 즐거운 시간 보내기, 둘만의 시간 보내기, 공감정 경청.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 표현 많이 하기. 자, 제가 엄마고 아들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아들로서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 차려놨어. 밥 먹는 동안은 TV 보지 마라. 가방 챙겼니? 강아지랑 놀 시간 없다. 외투 입지 마. 잘 다녀와. 오늘 어땠니? 숙제 있지. 디저트 먹으려면 코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친구 집에서 딱 1시간만 놀고 와.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자야지. 너 양치 안 했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의무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제가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 지금 어린이라고 할게요. 한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아이고, 우리 꼬마 잠꾸러기 일어날 시간이야.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밥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TV를 봐도 돼. 가방에 책이 2,000kg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강아지가 너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가 좀 놀아주렴. 외투를 잊지 않고 잘 챙겨서 기쁘다. 사랑해. 잘 다녀와.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이제 콩 3알만 더 먹으면 초콜릿 케이크 기다리고 있어. 8시까지 1시간 놀 수 있어.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자야지. 이런 아들 양치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순간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네. 되게 이게 사랑을 지금 전달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 차려놔서 밥 먹는 동안 TV 보지 마라. 아이고, 우리 꼬마 잠꾸러기 일어날 시간이야. 밖에서 깨끗이 비운 TV를 봐도 돼.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자꾸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느껴지는 이 불편함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강조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사랑을 담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앞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죠? 네.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랑이 그 에너지가 막 전달되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매일 안아주기입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쌍둥이 태어났을 때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쌍둥이 형제가 안아줬을 때 이렇게 호흡이 안정되고 상태가 좋아져서 살아났다라는, 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자녀를 얼마나 자주 안아주시나요? 사춘기니까 네. 안는 거 싫어해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물고 빨고 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싫어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춘기 자녀는 안 안아줘도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다행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좀 초등학생까지 이게 좀 기본으로 하는 육아고, 네. 사춘기 자녀는
안 안아줘도 성인이 되면 안아줍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에 안아주고 물고 빨고 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가끔씩 기분 좋거나 네. 속상할 때는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죠. 또는 엄마는 우리 아들 옛날에 참 많이 안고 그랬는데 이제 컸다고 엄마도 안 안아주는데 가끔이라도 안아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고 알았어 이렇게 안아주면 좋고 아니면 알아주면 그러면 되는 거고. 제가 강제로 하는 건요. 아 강제로 안는 거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 싫어 귀찮아 이러면서도 엄마하고 연결돼 있다고 느끼니까. 싫다고 해도 근데 너무 빈번하면 짜증 날 수 있겠죠. 보면 고등학생인 딸은 거의 잘 앉지 않습니다. 엄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크잖아요, 또 아빠하고. 그래도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줘요. 근데 매일 안아달라고 하면 싫겠죠. 큰 딸들이니까. 이제 아들은 중학생인 아들은 한 3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 딸들은 더 자주 안아주게 되죠. 그래서 시기가 그런 거예요. 자, 아이가 어리다면 더 자주 안아주세요. 사랑 표현도 더 많이 해주세요. 놀랍게도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치유되고 행복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기인데요. 아이스크림 홈런의 초등학생연구소에서 초등학생 3,164명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에 나왔을까요? 공부하라는 말을 좀 줄이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도요? 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춘기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린이들, 초등학생이니까. 어린이들은 그렇고 이 사춘기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겠죠.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보드 게임, 영화 공연, 함께 운동 이렇게 같이 놀고 싶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아이들은 어린이날 용돈 받고 친구랑 놀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잘 놀다 와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잘 놀다 와 용돈 주고 놀러 나가잖아요. 네. 기분 좋죠. 네. 그때 안아달라고 합니다. 자, 즐거운 시간 보내기. 지금 저희 5째 아들인데 오, 귀여워.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끝말잇기를 하거나 목마 태워주기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제 도현이가 커서 뭐 여기 있는 것을 좀 덜 할 텐데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던 것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거 보드게임, 보드게임, 끝말잇기, 있고, 놀이터에서 진짜 많이 놀았고 요리도 같이 함께 요리하기, 게임은 아빠랑 게임 많이 하고 체험 이런 거 많이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 아주 좋은 추억 또 행복했던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감정은 남아 있어요. 감정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시기예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사춘기인 자녀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사춘기 아이와 저희는 여기는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족데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되는 날이 있어서 같이 뭐 산책을 하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한 달에 한 번. 산책하기 또는 가족 체험학습, 뭐 놀이공원 함께 가기, 뭐 캠핑 가기 이런 가족의 날이 있습니다. 둘만의 시간 갖기.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고요. 네.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여러 형제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1대1 관계를 원하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빠와 둘만의 데이트하는 시간, 엄마와 둘만의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 내의 구성원들에서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 자녀면 엄마 아빠 둘만의 시간을 좀 자주 가지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네.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영화 보러 가세요.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나 게임하게 이거죠.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전에 어렸을 때 좀 같이 했던 게 있다면 네. 외식, 외식. 자전거 타기, 산책, 같이 장보기, 책 읽기, 쿠키 굽기, 술래잡기, 퍼즐, 박물관, 영화 이런 거. 둘이 같이. 둘이 많이 했어요. 아빠는 좀 늦게 퇴근하셔서. 네. 또 아빠하고 아들하고 또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아빠하고는 드라이브, 네. 영화 없네요. 운동이나 뭐 자전거도 타고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운동 이런 거 싫어해서. 그렇군요. 네. 자, 그런 시간을 가진 아이는 내면에 아주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원래 그 시기가 그런 거예요. 나의 사춘기 어땠어요? 저요? 고분고분하고 싹싹하고 엄마랑 대화 잘하고 그랬었나요? 아니요, 저요. 아들도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번역한 책 중에 긍정훈육 청소년 편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래요? 본인의 사춘기는 어땠는지. 근데 자녀의 사춘기는 가만 못 두는 거예요. 본인도 가만두라고 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다. 왜?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어때요?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보통 유아 다음에 아동,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과 같이 지낼 때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어때요? 많이 하고 있었네요. 했었어요. 지난 과거가 나름 따뜻하고 행복하고 탄탄하게 아이의 마음에 심어져 있다. 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죠. 네. 네. 만약에 이런 거 많이 못했다 이런 불안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공감적 경청이에요.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맞아. 네. 좋을 때도 있지만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말문 열기. 표정이 별로 좋지 않구나. 판단하지 않고 질문하기. 기분 안 좋은 일 있니? 감정 공감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한번 이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네, 뭐 친구랑 싸웠어요. 그랬구나. 좀 속상하겠네. 엄마가 좀 맛있는 것 좀 만들어줄까? 네. 나 기분 전환하게 게임 1시간 해도 돼요?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네, 알았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해오신 거죠? 네. 네. 지금 거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질문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해요. 그럼 가서 좀 쉬어라든지 게임해라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 주면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잘 해내기를 바란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사랑해. 이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든든하고 네. 지지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엄마가 나를 응원해줄 것 같은 그런. 내가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돼요.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나름의 답이 있는데 아주 혼란스럽고 스스로도 믿지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구나. 나중에 말할 수 있겠으면 그때 엄마랑 이야기해도 좋고 그냥 좋아져도 괜찮고 그러면 그냥 좋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힘이 생긴 거니까. 그러네요. 네. 저는 교실에서도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분 안 좋아하고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니?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맞아.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준다니까. 나 상담 배웠어. 말해보라고 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감정 읽기가 안 된 거예요. 화난 감정도 있지만 또 어떤 감정도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네 마음이 풀어지면 좋겠고 만약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얘기해도 돼.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로 말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공감이 되고 그걸로 속상했던 것도 풀리게 돼요. 왜? 연결이 됐으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좋죠. 얘기해줘서 고마워. 필요하면 도와줄게. 필요하면 필요를 할 때 도와줘야지. 그냥 자꾸 도와주면 아이의 자율성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더 초라해지고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너는 혼자서 능력이 없어.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아이야. 라는 걸 자꾸 심어주게 돼요. 자꾸 도와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공감적 경청까지. 아까는 좋았던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라면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는데 그때 또 사람의 마음이 깊어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기술을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실습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좀 잘했던 부분들을 네. 다시 상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5번 네. 이 5번에서 연결하는 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런데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시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자꾸 엄마가 야, 맞아. 이러면 자기 자율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되고 더 행복해지리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행복은 의욕을 낳는다. 저는 요즘 아이들 특히 여전히 입시 경쟁은 치열하고 공부 때문에 치이는 아이들 보면서 두 가지가 꼭 떠올라. 존중과 행복이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이 불행을 감수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불가능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행복하지 않은 어린이는 네. 10년 후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뇌의 회로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더 잘 느끼게 뇌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만 경험했던 그 과정에서 뇌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야 여러 경험에 의해서 뇌 회로가 잘 형성이 되지만 성인이 되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어린 시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성인에게 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행복이 성인이 돼서도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 원장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 표정을 보면 이 아이 머릿속에서 지금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고 있을까? 회의 지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죠. 학원에 오면 이제 철저히 관리를 하니까 제가 늘 동작은 공부. 동작은 그렇죠. 하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죠. 안드로메다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근데 이 학생들이요 안타까운 게 오래전부터 습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 큰일 날 문제거든요. 아이들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예, 피로감도 있고 네. 또 집에 가면 또 사춘기 때 되면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으니까 이제 건들지 마. 뭐 이런 경우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뭔가 네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지만 공부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명씩 불러가지고요.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놀지 않았거든?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이런 친구들에게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거꾸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 속에서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줘야지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계설을 보더라도요. 이 뭔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지만 학습 욕구가 일어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학교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는데 네네. 우선 우리 반 애들은 되게 행복하게 지내요. 네네.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데 수학책을 읽을 때 개념에 대한 게 나와요. 약속하기. 네. 예를 들면 점대칭 도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네. 애들이랑 같이 읽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책 봐봐. 네. 애들이 책을 방금 읽은 것을 말해보세요. 네. 애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공부해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집중력이라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초점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선 행복감이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집중이 저는 이게 그 되게 유명한 행복에 대한 연구 논문의 제목이에요. 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네. 보통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서는 네. 뭘 많은 걸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행복감을 실제 느낀 사람은 없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극적인 어떤 사례를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벼락을 맞은 사람 있잖아요. 네. 로또에 당첨돼서 이런 안 그래도 막 사람과 그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는 또 충격적인 사건으로 불행해진 사람, 네. 교통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그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근데요, 이 두 사례를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아주 올라갔던 행복감은 서서히 내려오고요. 또 이 불행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행복감을 느끼면서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적인 행복학 연구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얘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저는 이 소확행이라는 용어가 되게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네. 작은 행복.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그게 저는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식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3대 마음 영양소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3대 마음 영양소, 소속감,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관계에서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필요한 마음의 식량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굶게 하면 아이들 밥 굶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행복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게임에 막 몰두하고요. 막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속사정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당장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까 그 많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를 실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계기술 4번째 행복기술을 다뤄봤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부모와 아이 사이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그리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힘들 때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예전에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 뭐 스위트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비서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집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밖에서 노는 게 더 행복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또 집에 들어가면 지금 또 행복했기 했어요. 이제 개인 기술, 관계 기술 잘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가족 기술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